과유불급.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라는 뜻이다. 정말 엄청난 지혜가 이 사자성어 안에 축약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사자성어가 필요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건강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다. 반갑습니다. 건강행전입니다. 과유불급. 요즘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단어인데요. 오늘은 말 그대로 과유불급이 우리 삶과 건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규칙이 존재하는데요. 항상성이란 우리 몸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을 말합니다. 이 항상성의 질서가 깨지게 되는 것을 질병에 걸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항상성의 질서가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몸의 체온이 36.5도로 유지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몸에 열이 오르면 땀을 내서 온도를 낮추려고 하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죠. 그 밖에도 혈당과 호르몬, 체내 수분량, 혈액 내 pH 농도, 혹은 혈액 내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 등이 있습니다. 즉, 우리 몸에는 우리 몸에 맞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 및 돌아가려고 하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오르면 췌장에선 인슐린을 내보내서 적정 수치로 낮추고, 몸에 수분이 없다면 목마르다는 신호를 보내 물을 마시게 하고, 달리기를 하게 되면 호흡이 빨라지는 것, 이 모든 것이 항상성의 질서 안에서 우리 몸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에서 항상성의 규칙을 깰 수 있는 지나침이라는 해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흡입니다. 산소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숨을 단 몇 분만 못 쉬더라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숨을 많이 쉬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체내에는 산소 농도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호흡을 하게 되면 체내 산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몸은 산소가 많으니 산소를 더 잘 활용하는 모드가 아니라 산소가 너무 많으니 오히려 산소를 세포 속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아름다운 인기가 많은 여성분이 남성들에게 둘러싸이게 되면 오히려 더 철벽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죠. 갈급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과호흡 상태인데 오히려 세포는 산소가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우리 뇌는 더 많이 호흡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아주 나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즉, 항상성의 규칙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몸에는 여러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한 경우 엄청난 공포심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어딘가가 불편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숨을 적당하게 쉬게 되면 체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는 혈액 내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니 오히려 산소의 피로도가 올라가서 산소가 세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갈급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산화탄소는 신체 세포의 노폐물을 대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좋은 의미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체내에서 이산화탄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심신의 안정, 혈관의 이완, 혈류량 촉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수치가 과하게 낮아지면 긴장하게 되는데, 이때 근육 또한 함께 긴장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수치가 50%를 밑돌면 경동맥의 혈관 면적이 반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어지러움, 시력 혼미, 기절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에 탄산음료 혹은 탄산수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그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이 과호흡으로 인한 것이니 호흡을 가다듬고 느리고 깊은 숨을 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물입니다. 물 또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데요. 단 며칠만 마시지 않더라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만큼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물 마시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팽팽합니다. 하루에 2리터를 마셔야 한다는 사람,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사람, 하루에 8잔을 마셔야 한다는 사람 등등 방법과 주장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하루 2리터라는 공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물 마시기에 대한 여러 주장이 있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에 미국에서 라디오 방송 중 물 많이 마시기 대회에 참가한 20대 젊은 엄마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물 중독이었는데요. 체내에 물이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결과 신경 전달 물질인 나트륨의 농도가 떨어져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상품인 게임기를 선물로 주고 싶었던 엄마의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렇게 물은 생명이지만 지나칠 때는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의 항상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결과 질병보다 심각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은 어떻게 마셔야 하는 것인지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올릴 예정이니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세 번째로는 음식 섭취입니다. 음식 섭취 또한 우리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하게 먹는 것은 우리 몸을 혹사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사 질환이라고도 하죠. 체내의 혈당이 계속 오르는 환경으로 인해 췌장에서는 쉴 새 없이 인슐린을 만들어서 혈당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과하게 먹은 결과 세포에서는 인슐린에 둔감해져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호흡에서 말했던 메커니즘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인슐린이 세포에 껄떡대니까 세포는 오히려 더 철벽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혈당이 처리가 안 돼서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 등 다양한 성인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가공식품을 멀리 하시고 그 자리에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자연 음식으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기에 간헐적 단식을 하시게 되면 금상첨화입니다. 네 번째로는 행복입니다. 갑자기 행복이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으시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에도 항상성이 존재합니다.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존재합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기분을 담당하죠. 이 도파민이 분비되려면 어떤 것이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도파민이 한번 분비가 되면 그 다음에 더 많은 자극점이 있어야 같은 양의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즉, 우리 몸이 그 쾌락에 적응을 한다는 소리죠. 게다가 도파민으로 인해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의 양은 한정되어 있다는 게 뇌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마약과 같은 자극으로 도파민 분비량을 엄청나게 늘려놓으면 그만큼 독서라든지 운동과 같은 활동으로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마약이 파괴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약뿐만일까요? 술, 게임, 포르노, 쇼핑, 자극적인 음식 이런 것들도 도파민을 상당히 올리는 활동들입니다. 모두 중독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이죠.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빠르면 빠를수록 도파민은 더 분비됩니다. 로켓 배송 같은 것도 우리의 도파민 분비에 영향을 줍니다. 손가락 터치 몇 번만으로 문 앞에 도착하는 배달 음식도 마찬가지죠. SNS 활동에서 받게 되는 좋아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초가공식품 또한 우리 혈당에 즉각적으로 관여하니 마찬가지이고요. 아이들에게 젤리, 초콜릿, 주스 이런 것들을 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자극적인 음식으로 도파민 수치를 올려놓으면 공부, 독서, 글쓰기와 같은 활동은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지금까지 살아남은 제품이라든지 게임, 음식, 어플들은 모두 우리의 도파민을 더 자극적으로 반응시키는 것들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즉,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쾌락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더 고도화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제품들이 나오고 또 대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아멘. 이런 활동을 매일같이 하게 되면 우리 뇌는 파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 매일 더를 외치는 만족이 없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몸의 항상성 반응으로 인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즉, 행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행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도파민에도 과유불급이 적용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도파민 수치를 올리는 활동을 제거하면 다시금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빠르게 도파민 수치에 관여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행동들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카톡을 확인하거나 SNS를 확인하는 것은 하루를 망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고 큐티와 말씀을 먹으시고 오전만이라도 휴대폰을 안 보고 독서와 운동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말씀 앞으로 가는 길이 생명의 길,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려고 애쓰지만, 더 좋은 것을 먹으려고 애쓰지만, 더 건강하려고 애쓰지만 모든 것에는 적당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호흡과 물과 먹을 양식으로는 만족이 없고 도리어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고 말씀의 양식을 먹는 자들에게는 비로소 참 만족이 오게 됩니다. 행복하려고 애쓰지만 그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듯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 건강행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